요거 하시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스트넷 포털 등록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신청 들어온 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심의 내용에는 핵심적으로는 그 정해진 예산 규모와 신청하는 사업 건수에 대비해서 그 균등한 기준에 의해서 대개는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 뭐 100시간을 신청할 수도 있고 60시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부지사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원 시간은. 그래서 그 시간을 신청한 시간을 다 조정이 돼서 공단에서는 사업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각자 신청자한테 그 안내가 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문자나 이 마이스트넷 상에서 표시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그 지원처라 그랬죠. 지원처에 가서 신청하신 지원처에 가서 사업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이제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뭐 활동 확인서, 일정별 계획, 1일 또는 1회라고 표현을 하고 1회 기준에 5시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사업 중에 사업이 1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월말 지원금 신청하는 행정적인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지원금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각 지부지사 공단 현장 교수 업무 담당하고 소통을 해서 주고받고 해서 월말 지원금 신청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사업이 끝나면 최종 성과 보고서 제출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제출이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역시 이 과정도 이 마이스트넷을 통해서 행정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크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개는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 그 파일 관리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 같은 경우지만. 근데 이 페이지는 제가 작년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 한 기업을 보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렇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각 폴더가 그 제가 지원 일정을 짠 매일매일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지원하거나 컨설팅하거나 해야 될 내용들이 각각 들어있고 그날 활동 보고서도 만들어 두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정도의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정도의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이제 신청서 단계인데요. 요 신청서가 있는 폴더를 보시면 대개 파일 정리를 하면 이런 구성품들로 신청서 단계에서 준비를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메인 그 우리 양식이 배포되는 양식의 신청서 양식이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런 신청서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 하나가 각 기업의 기업이라 그럴게요. 예, 기업이라 그러면 그 4대 보험 고용보험 가입한 고용보험 납입 증명원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 서류를 하나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 받을 때 지부지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예 받으실 때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리스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받으실 때 같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 서류를 기업에다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지원 장소 및 약도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 가서 하시면 되고요. 또 요런 뭐 교수님마다 뭐 간단한 팁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미팅을 가셨을 때 기업 대표자의 직인을 이렇게 그림 파일을 받아주시는 것을 확보해 두시면 서류 처리하고 행정 처리하는데 굉장히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파일도 하나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가 첫 번째 신청서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신청을 해서 사업 승인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지원권 신청 단계예요. 지원권 신청 단계는 역시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 대부분 이런 정도의 그림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행정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런 정도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활동 확인서는 양식에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게 메인 지원권 신청서의 첫 표지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이게. 여기는 그대로 내용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각 매달 했던 그 지원 횟수만큼의 활동 일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1페이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일지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쭉 여기 있는 활동 일지는 제가 이달에 해당 달에 지원한 횟수만치 활동 일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실적 보고서 이것도 양식에 있습니다. 그대로 기입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14기 교수님들은 처음 사업을 하시고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수령할 그 개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 사본을 끝부분에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4기 교수님들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또 꼭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부지사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이후 그 다음 달부터는 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 하는 단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성과 보고서 작성이죠. 그죠? 성과 보고서도 파일 형태로 보면 대개 이런 것들로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전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그림 보신 기억 나죠? 예,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성과 보고서 이렇게 메인 양식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1강 때랑 중복되는 거 제가 가능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페이지별로 이렇게 JPG 그림 파일을 저장한 겁니다. 요거는 이 역시 최종 성과 보고서 양식도 배포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작성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종 성과 보고서 제출은 역시 이 마이스터넷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등록을 못했습니다. 네, 지나간 얘기는 뭐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마이스터넷 상에 그 최종 성과 보고서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나고 난다면 등록 중이거나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자리 알선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시 이런 양식 폼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 지부지사별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양식이 배포가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지원하셨던 지원처에 일자리 창조, 이를테면 그 직원이 채용된 사례가 있으면 구직자가 발생이 되면 가능하면 많은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양식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셔서 아마 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쯤에 그 숙련원 하는 곳에서 그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이 오면 이렇게 뭐 대개는 요즘에는 그림 파일 내지는 PDF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송부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 교수님들이 활동하시고 교수님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것이 좋고 많이 되면 될수록 좋고 여러 명을 해서 저 사실 증명서를 작성을 하시어 공단에다가 제출하시면 교수님들한테 가점이 됩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는 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폴더마다 정리하면 이런 서류들로 구비가 된다라고 제가 캡처 하나 해놓은 거고요. 설명 잠깐 드린 바이지만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한 관계 서류들입니다. 이런 관계 서류들인데 이런 관계 서류들이 그 다음 폴더에서 설명이 다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감이 없으실 텐데요. 예, 뭐 지금 요런 것들 나중에 다 공유가 될 거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이 그림을 다 못 그렸고요. 크게는 서울 지역, 우리 위치한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 권역을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부지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울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경기도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지역 본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체 경기인데 이렇게 어쨌든 공단 지부지사가 관할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 공단의 현장 교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 연락처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본 정보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필요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 현장 교수 1인당 400시간이 주어졌습니다. 400시간이 주어졌는데 1인 1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400시간을 각자 개인한테 주어진 400시간을 다 지원 사업을 실행을 하시려면 작년 같은 경우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부지사별로 조금씩 다르고 자기가 신청하고 시간 계획을 짜는 시간마다 다 다른데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400시간을 60시간 정도로 나누어 보면 적어도 기업 내지 기관을 6.6개 정도를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세요. 예. 어느 한 기업에 가서 100시간을 신청해서 40시간이 까이거나 충분히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크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전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스트넷 포털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교수님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요 개인 회원에다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 내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요 포털 사이트입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 뭐 공단 내지는 그 숙련은 얘기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요 설명드린 여기입니다. 공단이란 데가 공단인데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는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선 오늘 이 시간 당장 끝나면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예, 회원 가입을 하시고 자기 그 등록을 시켜 두셔야 됩니다. 이제 지원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이 이렇게 된다. 현장 교수가 지원처 기업 기관을 그죠? 발굴해서 출근합니다. 지각 절대 하지 마시고 1일 또는 1회 5시간 지원 근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 식사는 상황에 따라 뭐 구내 식당에 드시거나 외식하시거나 접대도 있다. 절대 얻어먹지 말자.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찬 시간을 피해 지원 시간을 짜기도 하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식사가 좀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업체에 누를 끼칠까 어떨까 저럴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혹 교수님들은 오찬 시간을 피해서 지원 시간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지원을 가면 그 공단에서 나오는 그 공양식상에서도 이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는 표현도 있고 교육 대상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혼재해서 쓰니까 이거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원을 가면 이 회사 지원 대상이 누구지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최종 성과 보고서에는 보면 교육 대상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지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도구 지참이죠. 뭐 대표적으로는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죠? 예, 노트북에 뭐 여러 가지 사용해서 5시간 지원이 끝나면 퇴근하시는 겁니다.
지원 시에 100%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요 앞 약국에 잠깐 다녀 있음 왔습니다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고 정확히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들은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꼭 나옵니다. 1회 내지 2회. 모니터링 시에 적발이 되면 주의, 경고, 해촉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조치 받은 그 공무원의 공식 메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요. 계약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 말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해당 사항의 모니터링에 적발이 되면 이런 행정 처리를 받아서 개인한테 메일로 송부가 됩니다. 네. 보시면 현장 교수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 알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름 요 있습니다. 해당자가. 네, 요런 요 자리를 그러니까 근무 행태의 모니터링에 적발 시에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받는다는 것 분명히 말씀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아직은 처음이라 어려우실 텐데 뭐 이 그림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기존의 주변에 보시고 좋은 그 멘토를 삼으실 만한 그 선행한 교수님들이 계시면 한두 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그 멘토로 삼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멘티는 참 행복하신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잠깐 달아본 거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요게 신청서 작성을 간략하게 내놓은 겁니다. 간략하게 내놓은 건데 설명 개괄적인 드렸으니까 크게만 보시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업체 정보라서 이렇게 빨간 걸로 막아뒀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그 양식 작년 기준 양식이 이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을 그 오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꼭 표기를 해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미팅 때 가서 이런 것도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내용 기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역시 이런 것들을 중요하신데 특히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세심하게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설명 다 드려도 뭐 얘기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확보하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 4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말씀드린 명부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요. 그 사전 진단 협의사항 이런 양식도 있습니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뭐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핵심 사항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가서 이렇게 실제 보시면 다 작성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수집 정보 동의서 뭐 요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부지사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을 제가 늘 해마다 느끼는데요. 그 아까 그 지원 대상이라 그러고 교육 대상자라 그랬죠. 그 교육 대상자들도 결국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숫자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자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면 대표자 거도 교육생이든 그 지원 대상이든 그 사람들이 2명 들어가면 2명 거, 3명 들어가면 3명 거 다 각각 사람 그 이름 기준으로 그 매수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내가 지원을 하게 될 기업이나 기관에 건물, 약도, 연락처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넣으라. 근데 요거는 그 공단에서 모니터링 나올 때 쓰는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메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런 양식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고 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뭐 여기 보면 서명이라고 있고 우리 그 공단의 양식이 역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 가로 열고 인이란 부분도 있고 가로 열고 사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서명도 있는데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날인이라고 돼 있는 데는 말 그대로 도장 찍어 주시면 되고요.
서명이라고 된 데는 서명을 넣으셔도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서명, 사인도 그림 파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 수행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꼭 이런 거 뭐 잊지 마시고 뭐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일정 계획이에요. 지금 이 사례의 경우는 20일 일정을 짠 거예요. 그죠? 그 20일 또는 20회가 되는 거죠. 이 일정들은 개인 스케줄 상황에 따라서 짜시면 되고 업체랑 협의해서 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NCS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그래서 이런 데 와서 그런 내용들하고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우편 보내고 했던 처리 방법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빼겠습니다. 빼는 게 올해는 또 어떻게 온라인 상으로 소통하자,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스터넷 포털 상으로 소통을 하자. 정확하게는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따라서 그 진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따라서 하기로 하면 되고요. 아까 그 1강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한글 문서 작성 툴이 좀 이렇게 능력이 좋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데, 저도 뭐 한글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이런 그 행정적인 서류 작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부분에 가장 문제가 돼요. 폰트 정렬이라 그랬어요. 한글 다루는 스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폰트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아시겠죠, 누구나. 그 다음에 폰트를 장체를 하고 평체를 하고는 잘 모르세요, 대개는. 그래서 글씨를 납작하게 만들고 뚱뚱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양식 메꾸다 보면 칸에 쭉 하다가 글씨가 크거나 작거나 해서 튀어나가고 줄 바뀌면 장체나 평체를 조금씩 돌려주면 그냥 들어가거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도 차제에 필요하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장도 내 거도 이렇게 교수님 거 본인 거도 그림 파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인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PNG 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파일들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여기까지 보시면 대략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성과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성과 보고서가 양식의 페이지 수 하나 둘 셋 넷 뭐 한 20페이지 내외 18페이지 그 정도가 메인은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의 끝에 가면 그 유첨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하면서 나왔던 필요했던 교재 뭐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을 유첨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 교수님들마다 분야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공통 최종 성과 보고서의 양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제가 쭉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1강 때 말한 갭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갭조사를 뭐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보고서팩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샘플 같은 경우는 70시간을 짜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샘플이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거 이렇게 시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게 5, 6 이렇게 두 달이 걸치니까 월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말 지원관 신청 이런 표현도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한 달로 다 짤 수도 있어요. 계속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그래서 정해진 시간 많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아주 세세한 강론이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성과 보고 아까 그 강사의 교수님께도 크게 그쪽 그 분야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니까 이런 상세한 설명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또 지원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 지원 대상. 여기 보면 총 인원 3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를테면 교육을 시키면 몇 명한테 시킬 거냐, 뭐 3사람이다 2사람이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얘기하는 3명입니다. 요 그 갭 조사하는 거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하고 뭐 한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값 입력해서 하는데, 역시 두 방법 중에 한 방법 편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성과 보고서에 정량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있는데, 요것도 아까 그 강사의 교수님 설명을 첫 번째 드렸고, 그래서 뭐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량 지표, 정성 지표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예. 여기도 보면 지원 대상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디자인 분야이다가 보니까 제가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이렇게 교재를 제가 썸네일 화면 캡처해서 제가 붙여 넣어 봐 드린 겁니다. 이 교재들은 뭐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겠죠. 대표적으로는 PPT가 존재하거나 또는 뭐 한글 파일도 있을 거고 뭐 엑셀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죠? PDF도 있고 기타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공단에서 운용하는 그 마이스터넷의 결과 보고서 등록상에 조건이 섭니다. 뭐 어떠한 파일 크기로 PDF 내지는 어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 하세요. 이렇게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미리 좀 점검을 해 보시면 나는 교재를 뭐 PDF로 만들어 놔야겠다. PPT로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기준도 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역시 지원 활동 일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월말 지원금 신청서 때도 들어가고 최종 달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월말 신청할 때 활동 일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이제 결국엔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뭐 사업이 어땠냐 저땠냐 하는 만족도인데요. 요거 지부지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은 현장 교수님이 이를테면 지원을 하시면서 만족도를 받아다 주세요 라고 하는 지부지사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공단 직원분이 모니터링을 나오면서 저 공양식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들고 와서 본인이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해가는 경우가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양식에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요 오타가 났습니다. 점원 대상인데. 네. 그래서 요거는 그 공단의 담당이 작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나오면서 대개 공단 담당이 들고 나와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만족도를 받아서 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지원서가 체크리스트인데요. 요것도 지부지사마다 좀 다른데 요거는 작년에는 그 경기 동부지사 해당하는 양식이었어요. 뭐 요런 양식이 있는 거를 제가 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지부지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런 양식을 주면서 작성을 해서 내라고 하는 지부지사도 있다. 그래서 너무 그 메인 양식에서 없는 양식이 추가가 되면 그이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부지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신청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그 중요한 페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시다가 보면 숫자를 되게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돈과 관계된 행정 서식이라서 숫자 시간 이런 거 1시간도 틀리면 안 됩니다. 요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 뭐 내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요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하고. 그다음에 요거 말씀드린 뭐 출석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런 출석부 같은 형태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매일매일 가서 내가 여기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요렇게 요런 양식이 있는 것도 아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월별 제출이에요. 요게. 내가 2달에 걸쳐서 설계하고 3개월을 걸쳐서 하면 이거 월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칸들을 3개월이면 3칸 만들어야 되고 4개월은 4칸 만들어야 되고 요런 것들이 한글 툴을 다루는 기술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죠? 칸 늘리기, 칸 삭제하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보신 실적 보고서가 역시 최종 성과 보고서에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 전원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지원 대상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설명받고 이렇게 사인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가 있고 생년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역시 이 지원 대상한테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두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원금 받는 통장 사본 이렇게 해서 구비 서류들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이 포털을 통해서 접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술 부분에 설명을 신청서 작성하고 최종 성과 보고서 작성하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또 다르게 상세하게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거는
또 추후에 질문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유가 되실 거니까요. 뭐 아까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뭐 너무 깊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그냥 뭐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인폼이 됐으면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교육국장님께서 역시 교육국장님답게 아주 디테일하고 잘 설명해 주셔서 조금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해되시면. 예, 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좀 오프라인에서 하면 뭐 박수도 쳐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오늘같이 추운 날 오프라인에 가려면 막 서울, 부산에서 올라오면 또 힘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장점이 되니까 세상은 다 복골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안찰 내용,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강사의 그 국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폭넓은 부분을 약간 축약해서 지원 사업의 기술 분야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하면서 개별로 잠깐 나갔다 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가겠죠?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진행할 테니까 잠깐 뭐 휴식 취하실 분들은 취하시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좀 지루해요. 교육은 또 특히나 이 온라인 교육은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 그래서 알맹이만 좀 하자 이번에는, 이런 취지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 더 드리고서 제가 나머지 HRD 쪽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채팅방을 보니까 수료증하고 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인데, 수료증을 전원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도 다 일이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제가 우리 협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수료증, 오늘 오신 분이 여기 다 캡처가 돼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가지고 메일이나 아니면 톡으로라든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총장님, 그 밴드에 예, 파일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그 다운받아 가시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제 3자들이 다 보는 게 있거든요. 봐도 이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유하고요. 네. 지금 전체 진행하는 거. 저는 그러자니도 요 수료증을 요청하시는 분은 내일까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일이 어떻게 보면 30명, 40명 보내드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일일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다 저 일이라서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자료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카페에 올라가 있지만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강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그 강사의 교수님처럼 민감한 부분은 못 드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강사님이 허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원 사업이든 어떤 컨설팅을 하시든 지금 기술 지도를 하시든 지금 쭉 다른 분야에서 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특히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게 기업 발굴입니다. 기업 발굴. 그게 잘 되면 나머지는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기술 쪽이나 컨설팅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서 작성이 또 힘들어요. 대부분이 기술 쪽에는. 예를 들어 용접을 잘하고 가르치는 잘해. 근데 이분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야. 보고서 작성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서 작성은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막 디자인도 잘하는데, 사실 또 가서 지도하는 부분이 또 약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서 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경기협의 같은 경우에 매달 한 번씩 영양 강화 교육을 시켜서 문서 작성, 오피스 하는 작성하는 방법, 또는 한글 이런 걸 다 갖다가 우리가 같이 그때 저도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두 가지라도 이게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협의회 같이 가입해서 하는 활동하는 게 그런 좋은 이점이 많이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어서 처음에 대분류라면은 지금 그 강 국장님이 한 건 중분류, 제가 세분류로, 왜냐하면 기술 분야하고 지원 사업이 그 HRD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몇 가지가 달라 특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이어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QA 형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화면 공유 안 뜨네. 파란 걸로 화면 공간 안 돼요? 강 예, 지금 교수님 했는데 비활성화된다고 나와요. 내가 공동 호스트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러네요 보니까. 예, 강문수 교수님 그 해주셔야 돼요. 호스트가 강 공동 교수님. 호스트로 해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강 교수님 안 듣고 계신가? 강 강 교수님. 국장님 지금 작업하고 계신가 보네. 공동 호스트 들었다고요. 예, 그래요. 예. 근데 화면 공유하는데 됐네. 이제 됐습니다. 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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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PPT로 작업을 하려다가 또 좀 디테일한